신인간혁명 제16권 이케다 다이사쿠 입혼. 신이치는 이 청년들이 바로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할 중요한 후계의 동지라고 생각하자 더욱 혼이 불타올랐다. 청년이 자기 자신을 혹독한 용광로 속에 두지 않고 어떻게 인격을 단련하겠습니까? 대성이는 쇠는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검으로 되고 어서 958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련이 없으면 언젠가 닥칠 인생의 시련에 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청년 시절은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피하고 있는 사이에 끝나고 맙니다. 용기를 내어 광선유포의 학회 활동에 자신을 전부 던져야 합니다. 예! 결의에 담긴 늠름한 대답이 울렸다. 신이치는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함께 기념 촬영을 한 청년 여러분과 1.15 그룹을 결성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한순간 멈칫하고는 박수가 일어났다. 여러분은 청년 중의 청년으로 중핵 중의 중핵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 성장을 서로 경쟁하는 마디로 삼아 해마다 1월 15일을 중심으로 학회 본부에 모여 뜻깊은 회합을 열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희망의 태양을 마음에 품는 것이다. 희망이 있는 한 인생에 좌절이나 정체는 없다. 멤버 대부분은 전국 각지에서 도쿄로 나온 사람들이다. 청운의 뜻을 품고 혹은 화려한 도시 생활을 동경하여 상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과 현실 생활의 혹독함을 견디지 못하고 꿈을 상실하고 좌절하는 젊은이가 세간에는 적지 않았다. 그들 중에서 광선유포라는 인생의 위대한 목표를 자각한 학회 청년들은 미래를 향한 커다란 희망에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 1.15 그룹의 결성으로 각자 해마다 목표가 명확해졌다. 남자부 기념 촬영을 끝내고 작년부로 옮겼다. 신이치는 말했다.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달려온 여러분의 귀중한 인생 경험은 존귀한 재산입니다. 나아가 풍부한 경험을 쌓아 그 정신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남들에게 말할 만한 것이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투쟁을 일으켜 자신만의 주제를 갖고 광포에 열심히 도전해 보십시오.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불법은 현당 2세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항상 지금부터입니다. 용약하여 행동을 개시하면 됩니다. 신심해서 이미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부는 자칫하면 자신의 작은 자존심에 얽매이거나 귀찮아서 뭘 이제 와서라고 생각하여 하여 전혀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늙게 합니다.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는 젊음으로 이어집니다. 여하튼 자신이 행동하여 움켜쥔 체험이야말로 인생의 진실한 재산입니다. 루소도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많은 세월을 산 사람이 아니라 가장 훌륭하게 인생을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술회했습니다. 작년부의 눈동자도 불타고 있었다. 나아가 여자부와 미래부로 이어져 성인식을 맞이한 멤버와 기념 촬영을 했다. 1월 15일이 성인의 날이기에 새로 성인이 된 사람과 특별히 기념 촬영을 했다. 젊음은 둘도 없이 소중한 최고의 재산이다. 젊음에는 활력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새로 성인이 된 멤버의 얼굴에는 싱그러운 광채가 가득 넘쳤다. 신이치는 마이크를 잡았다. 성인의 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다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선물하려고 내가 쓴 시집 청년의 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분들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신이치는 활짝 웃으면서 호소했다. 또 오늘 여기 계신 멤버로 1972년 신주쿠 성인회를 결성할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장내가 떠나갈 듯 큰 박수가 일었고 계속해서 울리며 끊이질 않았다. 올해 성인식을 맞이한 여러분을 제1기생으로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2기, 3기로 신주쿠 성인회를 결성하여 전통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모여서 서로의 성장을 확인하며 또 광선유포에 대한 맹세를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요. 학생이라면 취업도 있습니다. 또 연애, 결혼, 여성이라면 출산도 있습니다. 나아가 전근이나 도산, 병, 가족의 죽음 등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학회에서, 신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그곳에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해치는 있는 힘을 다해 호소했다. 새로 성인이 된 멤버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멸하지 않을 신심의 원점을 새겨두고 싶었다. 인생은 숙명과 투쟁입니다. 그리고 숙명 전환의 길은 학회 활동밖에 없습니다. 광선 유포를 위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무슨 말을 들어도, 아무리 경멸을 당해도 말하고 또 말하고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거기에 불경보살의 실천이 있습니다. 광선 유포를 위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분한 눈물을 흘렸는지, 그것이 숙명을 전환하는 힘이 되고 복원이 됩니다. 기념 촬영을 할 때마다 전력을 다해서 격려를 하며 철저하게 이야기한 신이치는 모든 그룹과 촬영이 끝날 무렵에는 목이 아팠다. 그리고 신이치는 멤버와 함께 무용등을 감상했다. 여자부, 여대부의 뜻있는 멤버들이 준비한 창작 무용, 춘무와 예전에 신이치가 다닌 다이세이 학원의 후신인 후지 단기 대학 당시 교가 합창도 선보였다. 여기서도 신이치는 모든 멤버의 연기를 칭찬하면서 약 20분 정도 스피치했다. 도중에 몇 번이나 기침을 했다. 그러나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이해 10월 정본당 건립으로 새로운 비상을 개시하려면 전력 질주에 도움닫기가 불가결했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생명을 깎는 심정으로 순간순간마다 있는 힘을 다 쏟았다. 잠시의 공존도 용납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가 100년 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렇게 생각하자 하루가 1개월분, 1년분의 무게로 다가왔다. 마지막에 신이치는 말했다. 오늘 문화행사에 출연하신 분들, 임원으로서 분투해 주신 분들은 2월 11일 도다스님 탄생일에 창가 문화회관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합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멤버를 위해 분발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눈시울을 적시는 임원도 있었다. 그리고 신이치는 선언하듯 말했다. 신주쿠군은 신주쿠 형제, 신주쿠 가족을 구호로 사이좋게 화기애애하게 전진합시다. 또 지역을 소중히 하고 더불어 동지를 서로 소중히 하며 서로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여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본진 신주쿠를 만듭시다. 본진이 견고하면 설령 주의가 무너진다 해도 앞장서서 나가 전국 전 세계의 승리의 커다란 파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주쿠는 무적의 왕자로 나와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그럼 만세를 외칩시다. 승리의 함성을 연상하게 하는 환희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대승리왕 신주쿠를 향해 맹세하는 우렁찬 외침이었다. 실로 이날은 세계의 모범 신주쿠를 향한 출진일이 되었다. 신주쿠는 사제부리의 본진성 야마모토 신이치는 1월은 도쿄 회원을 중심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격려했고 29일에는 오키나와로 향했다. 오키나와 방문은 3년 만이었다. 오키나와는 전쟁이 끝나고 2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미국 시정권 하에 있었지만 1972년 5월 15일에 일본으로 반환될 예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반환에 대해서 핵은 없애고 본토와 동등하게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지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핵은 없애고라고 말한다 해도 그 말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다. 또 경제면 등에서도 본토와 격차가 컸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가슴에는 조국 복귀라는 기쁨과 실망,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다. 신이치가 오키나와를 방문한 목적은 니하와 고자, 현재는 오키나와시에서 멤버와 기념 촬영을 하고 또 고자회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신이치는 동지들도 만나고 복귀 후의 오키나와를 진정한 행복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숙명 전환밖에 없음을 강하게 호소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창가학회의 존귀한 사명을 모든 동지가 자각하고 지금이야말로 결연히 일어서길 바랐다. 29일 정오가 지나서 오키나와 본부에 도착한 신이치는 즉시 본부 큰 회합실에 모여있는 동지를 위해 격려를 시작했다. 이번 오키나와 방문은 3박 4일 일정이었다. 그동안에 신이치는 반장, 반담을 비롯해 제1선에서 활약하는 중심 멤버 전원과 만나려고 마음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
휴식도 없었다. 신이치는 목표 성취에서 역산하여 치밀하게 행동 계획을 짰다. 그만큼 1분 1초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온 정열을 기울여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이루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게 거듭 쌓아가야만 비로소 광선유포에서도 대승리할 수 있다. 반대로 순간의 방심이나 결함이 치밀하게 세운 광선유포의 구상을 근저에서 허물어뜨리고 마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항상 진검승부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오키나와 본부의 강당에서 멤버를 격려한 후 오키나와 총합본부의 총합본부장이 된 다카미 후쿠야스의 안내로 회관내를 시찰했다. 신이치를 안내하면서 다카미가 말했다. 5월에는 드디어 오키나와도 일본에 복귀하게 되어 모두 일본 제1의 광선유포 이상향을 만들자고 서로 굳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다카미의 말을 듣고 신이치는 승리는 항상 위대한 목적을 품고 차분하게 일하는 자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한 미국 사상가 에머슨의 말이 떠올랐다. 오키나와는 기필코 이기리라고 신이치는 확신할 수 있었다. 황금의 미래를 가슴에 그리면서 신이치는 말했다. 존귀한 일입니다. 불법을 수지한 학회원이 원기 있고 기세가 있으면 사회는 반드시 번영하고 반드시 평화롭게 됩니다. 그것이 의정부리의 원리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신이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슈울의 이 문을 축소한 높이 4m쯤 되는 서민의 문이라고 이름 붙인 문을 빠져나가자 옛날 띠지 붕집과 야자수 등을 배치한 정원등이 있어 옥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별세계가 펼쳐졌다. 띠지 붕집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살림살이가 나란히 있고 이로리 화덕도 있었다. 이것은 멤버들이 신이치가 오키나와 정서를 마음껏 즐기며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섬 전체를 뛰어다니며 자재를 모아 만들었다고 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원고를 쓰겠습니다. 다카미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띄었다. 감사합니다. 모두 크게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오키나와에 사는 우리는 선생님이 계시는 도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마음은 스승이 선생님과 가장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창제한 뒤 지도를 정신없이 탐독하며 신심에 면려했습니다. 또 모든 일에 선생님 일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손을 쓰였을까 하고 항상 선생님을 떠올리며 날마다 자기 마음속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키나와는 크게 전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설치도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만들었습니다. 다카미 후쿠야스는 더욱 절실한 어조로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께 호흡을 맞춰 마음을 하나로 해서 투쟁하면 생명의 전류가 흐르듯 기운이 납니다.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어떠한 벽도 차례차례로 부술 수 있음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야마모토 신이치는 대답했다. 본디 스승은 모든 사람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나도 그 사명을 조금은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공부도 혼자 하면 모르는 문제에 부딪혀서 막혀 버리거나 한쪽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생님께 배우면 알기 쉽고 하고 싶은 마음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기본도 견고하게 배울 수 있고 능률적인 학습법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됩니다. 여러분이 나와 마음을 맞추어 크게 전진할 수 있었다니 매우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다카미는 진지한 얼굴로 신이치의 말을 들었다. 그 눈에는 신이치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흡수하려는 구도의 숨결이 넘쳤다. 신이치는 계속 이야기했다. 나도 도다 선생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해서 항상 호흡을 맞춰 투쟁했습니다. 그러자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용기가 솟고 기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벽을 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선유포를 내 사명으로 해서 현대의 지용의 보살의 리더로 일어서신 도다 선생님의 위대한 생명과 감흥했기 때문입니다. 광선유포라는 사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정체는 없습니다. 스승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무한한 힘이 솟는다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살리는 길이야말로 사제부리의 길임을 신이치는 확인해 두고 싶었다. 신이치는 오키나와 본부 옥상에 지은 띠지붕집을 나와 다카미 후쿠야스에게 말했다. 시간이 조금밖에 없지만 회관 주변을 돌면서 동지를 격려합시다. 다카미는 염려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방금 도착하셔서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이치 대답이 돌아왔다. 피곤하다고 해서 쉬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내가 머무는 시간은 겨우 3박 4일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이라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결승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진검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호흡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곧바로 간부 몇 명과 함께 회관을 나섰다. 회관을 나오자마자 경비를 서고 있는 남자부 멤버의 모습을 본 신이치는 바로 말을 건넸다. 수고를 끼쳐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회를 지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공덕, 보고는 영원히 자신을 장엄하게 하며 자손 만대까지도 번영케 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청년은 야마모토 회장의 정중한 감사의 말에 놀랐다. 오히려 죄송스러웠다. 도쿄에서 동행한 간부들은 필사적으로 격려하는 신이치를 단지 말없이 보고 있었다. 신이치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어째서 당신들은 간부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노고가 많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답례도 하지 않습니까? 모두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 동지 여러분이 학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진력하는 것을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후위로 보여준 행동은 본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을 실감할 수 없게 되다니 관료주의에 빠지고 거만한 마음에 깊이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이치는 간부에게는 항상 엄했다. 성운에는 숨은 신이 있으면 나타나는 덕이 있느니라. 어서 1527조라고 있다. 생명의 인과 법칙을 설하는 불법이다. 학계 활동은 모두 불도 수행이며 노고한 만큼 자기 자신의 공덕, 복운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타인에게 칭찬을 받느냐 어떠냐가 아니라 광선유포를 위해서 분발할 수 있는 것 자체에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또한 공덕과 복운을 증장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헌신하는 동지를 간부가 당연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거만한 태도다. 대성인께서 신심에 노력하는 사람을 맞이할 때는 마땅히 일어나 멀리 마중하여 응당 부처를 공경하듯이 하라. 법화경 보현보살 권팔품에는 경문을 인용하시며 부처를 맞이하듯 서로를 존경하시오라고 지도하셨다. 부처와 동등한 동지의 헌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정신을 짓밟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간부에게 동지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새겨두고 싶었다. 어쨌든 회원님을 맞이할 때는 설령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일지라도 역직이 어떻든 부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감사와 칭찬하는 마음을 잃은 간부는 부처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도다스님은 당신 혼자서라도 75만 세대 절복을 성취하리라 마음에 다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절복에 애쓰고 광포에 진력하는 학회원을 만나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시며 최대한 칭찬하시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낸다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동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힘을 합해주는 사람에게는 고마움이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투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부는 동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숙인다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호소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간부의 모습입니다. 거만함은 항상 몰락 직전에 나타난다고 말한 스위스 철학자 힐티의 잠언이다. 신이치는 더욱 엄한 얼굴로 동행 간부에게 말했다. 특히 청년부 때 간부가 된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훌륭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투가 무례하거나 태도가 건방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청년부 최고 간부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자기가 힘이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맡기는 역직이며 미래를 기대하기 때문에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젊고 미숙하다고 항상 되뇌이면서 겸허하고 진지하게 연차를 거듭하여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겸허한 모습, 성실함에 사람은 따라옵니다. 신심이 얼만큼 강성한가는 인격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자, 동지를 격려합시다 하고 걷기 시작했다. 현지 간부의 안내로 학회원이 경영하는 오키나와 본부 부근의 상점을 돌면서 물건을 샀다. 한 잡화점에 들렀을 때 갓난아이를 아는 젊은 부인이 물건을 사러 왔다. 신이치는 그 부인에게 허물없이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참 귀엽군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도 울었는데 이제서야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우는 아이는 잘 자란다고 하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큰 소리로 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요? 우리 집에도 남자아이만 셋이라 어렸을 때 집이 온통 전쟁터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은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며 우정이 싹튼다. 대화는 희망의 꽃을 피워 사회를 윤택하게 한다. 신이치는 그 갓난아이를 안으면서 처음 보는 이 부인과 육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미래를 만드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또 육아를 통해서 자신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바랍니다. 신이치의 말에 부인은 기쁜 미소를 띠고 돌아갔다. 신이치는 가게를 보고 있는 잡화점 부인에게도 말을 걸었다. 여러모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회장 야마모토입니다. 격식을 차린 정중한 인사에 잡화점 부인은 놀라 허둥댔다. 회장이라면 정말로 학회회장 야마모토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뵙기는 처음이라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꿈만 같습니다. 아무튼 일부러 이렇게 여기까지 와 주셔서 긴장한 부인에게 신이치는 말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물건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세요? 만족할 만한 물건도 고루 갖추질 못해서. 동행한 아내 미네코도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번에는 선물도 별로 준비하지 못해서요. 음료수라든지 여러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이 필요해서요. 신이치와 미네코는 과자와 음료 등을 차례차례로 구입했다. 부인이 서둘러 상품 준비를 마치자 신이치가 말했다.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은 지역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계십니다. 또 지역 사정도 잘 아십니다. 실로 학교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큰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내가 이 지역 학회 대표, 지역 광부의 기둥이라는 자각으로 장사를 더욱 번성시키고 또 행복해지십시오. 상점을 하는 여러분이 신뢰로서 유대를 넓히고 공덕의 실증을 나타내는 만큼 지역 광포는 크게 전진합니다. 신이치는 부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가족 여러분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라고 가게를 나왔다. 신이치는 손목시계를 힐끔 보고 말했다. 이 부근을 좀 더 둘러보고 오키나와 본부로 돌아갑시다. 아까 회관 주위에 몇 분인가 학회원이 계셨는데 나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실지 모릅니다. 아직 계시면 만나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인생도 신심도 모두 한정된 시간과 벌이는 장절한 투쟁이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결의를 말하고 호언장담한다 해도 순간순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진지함이 나타나는 법이다. 신이치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동지를 만나 힘이 있는 한 격려하고 싶었다. 신이치는 총총 걸음으로 바삐 걷기 시작했다. 신이치가 걷기 시작한 지 얼마 후 아이들 3명이 선생님 하고 부르며 숨을 헐떡거리며 뒤쫓아왔다. 가장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생 정도로 보였고 다른 2명의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생 같았다. 방금 들른 잡화점집 아이들이라고 한다. 신이치는 아이들 얼굴에 흐르는 땀을 보며 말했다. 이런 열심히 뛰어왔군요. 수고했어요. 용기도 왔네요. 고마워요. 나는 여러분을 잊지 못할 겁니다. 머지않아 20년, 30년 후에는 여러분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은 착실히 공부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고 행복하게 하는 광선유포의 리더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소중히 하세요. 아이들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굳게 나누면서 각자에게 이름을 물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장래 속하 학원이나 속하 대학교에 오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신이치는 세 명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데 하나의 목표를 주고 싶었다. 공부도 학회 활동도 자기의 목표가 명확하고 매일 그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돌진하는 사람에게는 기세가 있다. 그러나 단지 막연하게 나아가면 기세는 나오지 않는다. 결국은 타성에 적게 되는 법이다.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목숨을 건 도전을 계속하지 않고서는 청춘도 승리할 수 없고 인생도 승리할 수 없다. 신이치는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고 마침 오키나와 본부 부근에 있는 학회원을 격려했다. 게다가 밤에는 회관 강당에서 근행회를 마치고는 이어서 오키나와 중심 간부들과 간담회를 했다. 본토 복귀 후의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장년부 멤버 한 사람이 질문했다. 아시다시피 본토 복귀에 대해서 핵을 없애고 본토와 동등하게라는 커다란 테마를 내걸고 있습니다. 핵도 기지도 없애고 경제적으로는 본토와 똑같은 수준이 되길 오키나와 현 사람들은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학회원으로서 무엇에 유념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테마로 삼아 전진하면 좋을까요? 신이치는 대답했다. 핵 문제, 기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는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테마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가에게는 오키나와 현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를 엄중하게 감시하여 민중을 위한 정치로 만들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앞으로 본토에서 쾌락, 소비, 문화나 배금주의 풍조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풍조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의 순수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기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나 또는 정치나 그 기둥이 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강하고 건전한 정신입니다. 그 마음이 좀먹어 태폐해지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 번영도 발전도 없습니다.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오키나와 청년부 간부 모리야마 미스 히로가 말했다. 실은 저도 그 점이 염려됩니다. 특히 그러한 정신적 황폐는 곧바로 청소년에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연령층이 젊은이와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장래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가 증가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신이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회의 존재가 청년부의 존재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청소년에게 인간의 진실한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을 꿋꿋이 살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인간성을 연마하고 단련하고 빛낼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지 어떤지로 오키나와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모임은 창가학회밖에 없음을 나는 단언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해지면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젊은 세대를 키웁시다. 신심도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손자에게로 정확히 계승해주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를 향한 불법의 횡적 확대와 이 종적 흐름이 정확히 들어맞아야 광선유포는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오키나와의 미래를 생각하면 창가학회가 짊어져야 할 역할, 사명은 아주 큽니다. 모두 진지했다. 사회 건설의 주체자라는 자각으로 불타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승부다. 전력으로 끝까지 달리자. 오키나와 방문 이틀째 되는 1월 30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며 차를 탔다. 신이치가 향한 곳은 고자시, 현재는 오키나와시였다. 고자는 오키나와 최대의 기지가 있는 도시로 1970년 12월에는 고자 소동이 일어났다. 미군 병사가 일본인을 치었는데 그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조치에 대해 주민이 MP, 미군 헌병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MP가 위협 발포를 했고 이로 인해 주민의 노여움이 폭발해 미국인 차를 차례차례로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때까지도 미군 병사와 관련된 사건이 잇따랐다. 신이치는 기지 도시의 고통을 안고 있는 고자 멤버를 가장 먼저 격려하고 싶었다. 고자에서는 반 간부 등 2,500명과 기념 촬영을 할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촬영장에 들어서자마자 힘찬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을 뵌 나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신이치는 틈을 주지 않고 잇따라 격려를 계속했다. 부인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창가학회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보물은 무엇인가? 부인부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강한 모임, 민중의 행복을 위해 움직이는 모임,
정의로운 모임을 얻습니다. 한 가정의 태양이며 광포의 태양인 부인부 여러분의 손으로 오키나와의 행복을 구축하시려면 단호히 승리하십시오. 어머니의 승리는 민중의 승리입니다. 또 나이 많은 분을 보고는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예, 눈이 조금 희미해지고 귀가 멀었지만 건강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기도 하고 어딘가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오랫동안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신심을 쉬면 일생성불은 없다. 패배다 하고 우리 노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광선유포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해치는 감탄했다. 훌륭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신심에는 졸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년도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투쟁입니다. 야마모토 신해치는 고령이면서도 다기차게 신심에 몰두하는 오키나와 동지들의 모습에 자신도 더욱 투혼이 불타 오름을 느꼈다. 연륜을 쌓으신 분의 힘은 큽니다. 인생 경험을 쌓은 만큼 삶의 근본적인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또 인맥이나 인간관계도 넓습니다. 그분들이 광선유포를 위해 진지하게 분발하시면 젊은 사람들보다 몇 배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연을 맺은 모든 사람에게 불법을 끝까지 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해봅시다. 노부인은 예, 하고 말하는 도중에 목소리가 잠겼다. 신해치는 곧바로 이것을 드세요 하며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물컵을 노부인에게 건넸다. 신해치는 합장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존귀합니다. 몸을 소중히 하면서 분발하십시오. 대성이는 비유컨대 가마쿠라에서 교토까지는 12일의 도정이니라. 그런데 11일 남짓 걸어가서 이제 1일을 남겨두고 걸음을 멈춘다면 어떻게 수도의 달을 바라볼 수 있겠느뇨. 어서 1440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생성불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마지막까지 절대로 신심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지도입니다. 지용의 보살인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받아 태어난 의미는 광선유포를 위해 사람들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참가자가 그렇다고 하고 찬동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마키코치 선생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며 불법의 정의를 끝까지 외치셨습니다. 나도 마키코치 선생님처럼 이른이 되어도 여든이 되어도 목숨이 있는 한 움직이고 또 움직이겠습니다. 말하고 또 말하겠습니다. 쓰고 또 쓰고 외치고 또 외치겠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정의를 써서 남길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아도 불법을 말하는 입이 있습니다. 또 어본전을 배견하고 어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어서라도 투쟁하고 또 투쟁하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거기에 불도가 내 인생의 완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참가자 중에는 미야코 섬과 이시가키 섬 등에서 비행기로 온 멤버도 있었다. 그 보고를 들은 신이치는 말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년 후 2월에 오키나와를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미야코 섬도 야에야마 제도의 이시가키 섬도 방문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또 오키나와가 본토로 복귀하는 올해 5월의 본부 간부회는 복귀를 경축하는 기념 본부 간부회로 하여 여러분의 대표를 도쿄로 초대하겠습니다. 환성이 커다랗게 울렸다. 신이치는 활기 넘치는 즐거운 전진을 위해 항상 희망적인 목표를 제시하고자 여념이 없었다. 대체로 무언가 착수할 때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의 열의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최대의 희망이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명언이다. 각부 기념 촬영에서 신이치는 각부의 혼을 담아 지도했다. 신이치는 남자부의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인생의 승리도 광선유포의 승리도 모두 용기에서 시작합니다. 한 발 내딛는 용기, 꺾이지 않는 용기, 자신에게 지지 않는 용기, 용기가 바로 벽을 부숩니다. 그 용기로 청년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세우기 바랍니다. 그 결의는 어본존을 지키자,
창가케를 지키자, 내 가족을 지키자, 내 지역을 지키자입니다. 어본존은 신심의 근본이며 어본존을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은 근행 창제에 나타납니다. 모든 승리를 기원하고 어본존에게 서원을 세워 어본존을 근본으로 날마다 완전하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창가케를 지키는 까닭은 학회가 바로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학회 없이는 인류 행복도 세계 평화도 없습니다. 또 자기 가족을 지키는 까닭은 거기에 바로 행복의 실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이야말로 위대한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지역을 지키는 까닭은 자기 지역이 바로 생활의 기반이며 광선유포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떠나서 어딘가 특별한 곳에 광포의 낙토가 있을 리 전혀 만무합니다. 미래부 멤버와 기념 촬영을 할 때는 소녀 보원이 노란색 레이를, 여자 중등보원이 빨간색 장미 꽃다발을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전달했다. 고맙습니다. 이 레이를 걸고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심도 함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타인의 성의와 노력에 얼마나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대하느냐가 모든 투쟁에서 리더의 대응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된다. 기념 촬영을 마친 후 미래부 멤버가 향토의 동요 등을 불렀다. 시니치는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을까 무척 걱정되었다. 시니치는 준비해놓은 주먹밥을 직접 나누어주며 함께 먹었다. 모두 크게 기뻐했다. 오후 3시경 모두 끝났다. 그러고 나서 시니치는 서둘러 고자회관 개관식에 갔다. 이 회관은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지은 건물로 지난해 4월에 완성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마모토 회장이 방문할 때 정식으로 개관식을 거행하고 싶다고 모두 강하게 희망했다. 시니치는 고자회관 개관식을 기념하여 류큐산 흑단을 식수하고 옆에 있는 오키나와 부인부 중심자인 우에마 다마코에게 말을 걸었다. 우에마 씨, 돌아가신 부군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부군의 유덕을 기리는 기념 식수를 하고 싶습니다. 우에마는 2년 전 1월에 남편 도시오를 여의었다. 시니치에게는 도시오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었다. 시니치가 처음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하여 오키나와 지부를 결성한 1960년 7월이었다. 그때 지부 부인부장으로 우에마 다마코 씨가 추천되어 내정되어 있었다. 부인부장이 되면 오키나와 전역을 뛰어다니게 되고 아무래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 만큼 우에마를 부인부장으로 임명하기에 앞서 남편 도시오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시니치는 생각했다. 시니치는 우에마 부부를 숙소로 초대했다. 도시오는 더운 여름밤인데도 불구하고 말쑥한 넥타이 차림으로 찾아왔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우에마 도시오에게 말했다. 우리는 숙명의 섬 오키나와를 묘법의 힘으로 두 번 다시 전쟁에 희생되지 않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 결심입니다.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인을 오키나와 부인부의 중심자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정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오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많은 분들을 위해 일한다면 저는 아내를 응원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오키나와 전쟁에서 남동생을 잃은 도시오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남보다 몇 배나 강했다. 도시오는 아내의 손을 잡고 굳게 악수를 나누면서 말했다. 다마코, 힘내구려. 마치 한 폭의 명화 같다고 시니치는 생각했다. 그날 밤 도시오는 다마코에게 말했다. 학회가 하려는 일은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이른바 혁명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있겠지.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해내야 해요. 이겨야 해요. 나도 앞으로 셔츠 단추가 떨어졌다든지 구두를 닦아놓지 않았다든지 그러한 일은 일체 불평하지 않겠소. 야마모토 선생님과 약속했으니까 당신은 야마모토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분발해야 하오. 다마코는 투쟁했다. 오키나와 전체를 뛰고 또 뛰었다. 존귀한 광선유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발바닥에 철판이 될 정도로 움직이자는 것이 다마코의 다짐이자 신념이었다.
톨스토이는 내 생의 행복한 시기는 내 모든 생활을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희생했을 때뿐이라고 수레했지만 학계활동이라는 봉사에는 환희와 생명이 약동한다. 도시오는 석유회사에 근무하다 마침내 도쿄 소장으로 부임했다. 그 도시오가 1969년 여름 도쿄에서 심장병으로 입원해 위독했다. 다마코는 연락을 받고 마음속으로 열심히 창제하면서 병원으로 향했다. 도시오는 이튿날 아침 의식을 회복했다. 다마코를 보고는 연필로 메모장에 이렇게 흘렸었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주오. 그 후 병은 잠시 차도가 있었다. 시니치는 다마코에게 도쿄에서 남편을 간병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다마코는 오키나와 땅에 머물렀다. 그것은 남편이 강하게 요망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도 다마코가 병문안을 갈 때마다 도시오는 타이르듯 말했다. 나는 괜찮아. 오키나와에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당신은 광선유포를 위해서 일하구려. 나는 그것이 가장 기쁘다오. 도시오는 1970년 1월에 타계했다. 시니치는 도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의연한 자세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 후 2년이 지났다. 다마코는 남편의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오키나와 광포의 어머니로서 끝까지 살아갈 결심을 강하고 강하게 굳혔다. 시니치는 다마코를 위해서라도 도시오를 현창하는 나무를 심기로 했다. 부인부를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지킨 도시오의 일념은 반드시 오키나와 장년부에게 계승되리라고 시니치는 깊이 확신했다. 기념식수를 마친 후 시니치는 고자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참가자에게 오키나와의 평화의 이상향을 구축하자 하고 힘차게 격려했다. 나아가 저녁에는 나하 시내에서 대표 간부 40여 명과 간담을 하며 오키나와 광포의 미래를 전망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 9시 전에 오키나와 본부로 돌아온 시니치는 옥상의 띠 지붕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적과 색판지에 차례차례로 휘호를 써 내려갔다. 오키나와 동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다. 시니치가 손을 멈춘 때는 자정 전이었다. 작업을 도와준 아내 미네코가 말했다. 여보, 내일은 나하에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나고에 가시죠. 당초 예정에는 나고 방문이 없었다. 그러나 전날 다카미 후코야스가 나고에도 꼭 방문해달라고 간청하여 나고행을 결심했다. 나하 행사는 저녁 무렵에 종료했다. 격렬하게 강행하는 일정이다. 게다가 시니치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미네코도 건강을 염려했다. 그러나 시니치는 강하게 말했다. 지금 할 수밖에 없소. 갈 수밖에 없소. 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달릴 거요. 도다 선생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요. 끝까지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후회가 남소. 후회는 나에게 최대의 치욕이요. 나하 기념 촬영에는 1월 31일 정오가 지나서 오키나와 제1, 2불러 본부 대표 약 3,000명이 나하 시민회관에 모여 실시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촬영장의 모습을 보인 순간 커다란 환성이 일었다. 그 환성은 대환희에 벅찬 멤버들의 외침이었다. 실은 지난해 4월 이 나하 시민회관에서 7일 오키나와 문화제를 개최했을 때 시니치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시니치는 그 문화제를 고대하며 오키나와 광포의 새벽녘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세이쿄 신문에 발표했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져 오키나와 방문을 실현하지 못했다. 문화제 당일 시니치는 아픈 마음을 억누르며 메시지를 보내 참석할 수 없음을 깊이 사과하고 평화 건설을 향한 기대를 의탁했다. 나아가 문화제를 대성공으로 마쳤다는 보고를 들은 시니치는 기쁘도다 오키나와의 건재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발표, 신생 오키나와가 대전진하기를 원했다. 동지는 서로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야마모토 선생님이 오셔서 이번 문화제에서 선보인 연기를 반드시 보시게 하자. 그날을 향해 광포 확대에 면려해서 대승리의 실증을 내자. 이후 9달 반 그 나하 시민회관에서 야마모토 시니치를 맞이한 것이다. 덩실거리며 환성을 지르는 동지들에게 시니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키나와는 모든 면에서 광선유포의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끝까지 분발하셨습니다.
미래에 세계에 찬연히 빛나는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셨습니다. 제천 제불도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노고한 만큼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불법의 생명 법칙입니다. 그 대공덕 보고는 틀림없이 3세에 걸쳐 자기 자신을 장엄하게 하며 자자손손까지 자비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자,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키나와의 행복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아 기념 촬영을 합시다. 모든 얼굴들이 환하게 빛났다. 끝까지 투쟁한 사람의 마음에는 회한의 구름은 없다. 아름다운 창공이 펼쳐진다. 어려움의 벽을 부수고 개가를 울리는 동지의 얼굴은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몸이 좋지 않은데도 오키나와 멤버를 끊임없이 격려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목이 쉬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각 그룹별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생명을 쥐어짜듯 격려를 계속했다. 남자부와 기념 촬영을 할 때는 옆에 있는 청년의 팔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호소했다. 2년 후에 다시 올 테니 그때는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오키나와는 본토에 희생되어 고충을 강요당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 국가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요구할 것은 당연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얽매여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 의식은 결국에는 수동적인 생명입니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은 증오하는 마음이며 그것은 파괴하는 에너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포기하는 마음과 무기력함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신생 오키나와를 짊어질 주체자입니다. 동포에 대한 자비와 정의를 갖고 미래를 위해 씩씩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앞으로 희망을 향해 자신의 일념을 전환하는 것이 인간 혁명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향토 건설의 기둥으로 일어서야 오키나와의 커다란 발전과 영광이 있습니다. 불법을 소지한 여러분은 사명이 큽니다. 결코 져서는 안 됩니다.